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하반기에도 고물가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나면 경기가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던 경남의 소상공인들 가운데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하는 경우도 예년보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배수영 기자입니다. 창원의 한 전통시장 상가 건물. 길었던 코로나19 대유행은 끝났지만 위축된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다고 상인들은 입을 모읍니다. 코로나 이전에 100이었네요. 코로나 때 한 70, 지금 한 50 원잖아요. 물가가 비싸니까 돈을 안 쓰지. 대출 이자 등 금융 부담은 여전한데 매출은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코로나 때는 우리 마이너스였잖아요. 코로나 때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일당도 솔직히 안 나와요. 애들이 일당도 안 나온다. 동남지방통계청 조사 결과 올해 3분기 경남의 슈퍼마켓과 편의점 등 소형 매장 소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반 만에 소비 감소세 전환, 소비자들이 지갑을 더 닫은 것입니다. 이 같은 소비 부진은 소상공인에게 더 큰 위기로 이어집니다. 올해 상반기 소상공인에게 보증을 서주고 은행 대출금을 대신 갚아준 경남신용보증재단의 대위 변제율은 3.9%,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7년 이후 17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3년 전보다 시중 대출 금리가 2배 가까이 대폭 늘어난 것이 원인입니다. 소상공인 대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특례 보증 확대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 지원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경상남도 및 시군 대상으로 출연금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고 정부의 추가 출연 및 금융기관 법정 출연금 확대를 위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견뎌냈지만 반복되는 매출 부진과 채무 압박, 지역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 최근 창원 곳곳에서 입주 계약자를 모집한다는 한 민간 임대아파트 광고를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취재진이 이 사업의 계약서를 입수해 살펴봤더니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면 계약자의 피해가 우려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최진석 기자입니다. 통술 거리로 알려졌던 옛 마산 구도심 인근. 한 시행사가 지하 3층, 지상 48층 규모 700여 가구 민간 임대 아파트를 짓겠다고 나선 곳입니다. 창원 도심 곳곳에서는 이를 홍보하는 불법 현수막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홍보관까지 만들어 입주 계약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출자금 6천만 원만 내면 10년 동안 임차인 자격, 즉 전세로 살 수 있게 해주고 이후 우선 매입권을 준다는 방식입니다. 시행사 측은 일반 분양 아파트와 사업 구조가 같아 위험성이 거의 없다고 설명합니다. 아니 법인이 토지를 다 확보해서 시공사를 선정해서 공사를 하는 민간 분양 아파트와 똑같습니다. 그냥 선분양한 아파트라고 생각. 하지만 변수도 적지 않습니다. 자치단체 승인을 받아 분양하는 일반 아파트와 달리 아직 정확한 사업 계획과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창원시로부터 사업 계획 승인도 받지 않았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회원가입 계약서. 환불 불가 항목을 보니 사업비로 쓴 출자금은 돌려받을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 보증으로 출자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지만 이는 공사 시작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결국 사업 초기 비용을 시행사와 입주계약자가 나눠내는 방식.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면 과거 계약자의 피해를 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나 최근 논란이 된 협동조합 아파트와 유사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창원시도 주의를 알리는 현수막까지 내걸었습니다. 출자금이 시행사 운영비, 광고비, 분양대행 수수료 등 사업 무산 시 돌려받기 곤란한 매몰 비용에 사용되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따져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행사 측은 지역 건설사와 계약을 맺고 건축심의를 준비하고 있으며 건축심의 신청을 받지 못하면 출자금을 반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주말엔 문화. 경남도림미술관이 올해 마지막 기획전인 무수히 안녕을 오늘 개막합니다. 모두의 안녕을 바라는 오랜 마음과 행위에 숨겨진 다양한 가치를 만나보시죠. 진정은 기자입니다.
불상과 나란히 등을 마주한 천사와 성모상들. 다양한 종교의 상징물들이 맥락 없이 뒤섞여 팔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지만 누군가의 믿음이 되고 안녕을 바라게 될 것입니다. 늦은 밤 장노출로 촬영한 우리 주변의 석재상입니다. 오랜 시간 우리와 함께 해온 어떤 믿음, 그런 염원의 그런 상징들이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소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파란 얼굴에서 뿜어져 나오는 황금빛 광배. 1894년 동학농민혁명 때 희생된 농민의 안녕을 조각가는 성스럽게 기렸습니다. 생활 속에 살고 있는 그런 즐겨 먹는 것들과 그리고 그들이 어떤 그 행했던 순고미를 어떻게 하면 이어볼까, 그걸 어떻게 현재화시킬 것인가. 가로 4m가 넘는 대형 한지 위에 켜켜이 쌓인 자연의 색이 펼쳐집니다. 한지에 자연 재료를 올리고 물을 뿌려 번진 얼룩과 향으로 수개월 끝에 완성한 작품입니다. 경남 도립미술관의 올해 마지막 기획 전시, 무수히 안녕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열린 무수히 안녕이라는 전시를 통해서 서로에게 기꺼이 안녕을 보내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고, 이번 전시에는 조선 도공들의 영혼을 기리는 진해 최용택 사기장의 찻사발과 전통 방식 그대로 한 올 한 올 엮는 통영 조대용 염장의 대발 작품도 만날 수 있습니다. 발에는 주로 이제 희자를 옛날부터 많이 새겼는데 깃벌 희자가 이제 드나들면서 그런 좋은 뜻의 의미를 사람들에게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8명의 예술가가 시공간을 초월해 모두의 안녕을 바라는 이번 전시는 내년 2월까지 이어집니다. KBS 뉴스 진정훈입니다.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다시 추위가 찾아왔는데요. 현재 기온 창원이 5도, 함양이 3도, 창녕이 4도를 보이는 등 어제 같은 시각보다 3에서 8도가량 낮게 출발하는 아침이고요.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7도 안팎을 보이면서 어제보다 무려 12도가량 낮겠습니다. 뚝 떨어진 기온에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특히 해안가를 중심으로 순간풍속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한편 내일은 기온이 더 낮아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춥겠는데요. 특히 창원의 아침 기온이 영하 2도를 보이는 등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으로 뚝 떨어지며 무척 쌀쌀하겠고요. 휴일인 일요일에는 기온이 조금 오르겠지만 여전히 초겨울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5도, 창녕이 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8도, 창녕이 7도로 예년보다 4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5도, 산청이 3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고요. 한낮에는 진주가 9도, 합천 8도 예상됩니다. 해상에서는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물결이 최고 4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급격히 떨어진 기온은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오르겠고 당분간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무척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국민의힘 UCT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오늘 경남도청을 찾아 부산 경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처음으로 논의합니다. 오늘 논의에는 조경태 특위위원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 송경주 부산시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합니다. UCT 프로젝트 특위는 김포 서울 편입에 이어 부산 경남 행정통합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통합특별법을 곧 제정할 예정입니다. 경남진보연합과 민주노총 경남본부 등 30여 개 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퇴진 경남운동본부가 어제 국민의힘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공포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과 공영방송 독립성을 보장할 방송 3법이 지난 9일 어렵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대통령이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경남도 의원들이 어제 도의회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의 원자력 관련 예산 삭감을 규탄했습니다.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지난 20일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원자력 관련 예산 1,800억 원 전액을 야당이 단독으로 삭감했다며
소형 원자로 개발과 원전 생태계 복원 예산이 삭감되면 에너지 자립이 붕괴될 것을 우려해 원전 예산을 정부안대로 반영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경상남도와 경남경찰청, NH농협은행 경남본부가 어제 마약 근절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경상남도는 마약류를 적정하게 취급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경남경찰청은 마약류 범죄 예방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남농협은 4년 동안 1억 원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프로축구 경남FC가 1부 리그 승격이 걸린 최종전을 앞두고 설기현 감독에게 결별을 통보했습니다. 경남FC는 현재 K리그2 4위로 모레 김포FC와의 원정 경기에서 승리하면 1부 리그 승격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합니다. 하지만 지현철 대표이사가 최근 설 감독에게 승격 여부와 관계없이 재계약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설 감독은 2020년 경남FC 감독으로 부임한 뒤 3시즌 동안 승격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